이제 5분 글방. 오늘 도널드 위니컷에 대한 얘기라서 도널드가 나왔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뭐가 흥미로웠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아과 의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설명한 게 있는데 이제 자아 중에서 네. 거짓 자기라는 것과 참 자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자기라는 게 단순히 뭔가를 내세우려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에 살기 위해서 당연하죠. 참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거짓 자기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하단 나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다. 뭐 진실성이 없다거나 거짓말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뭐에 대해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근데 이제 말 자체가 번역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자기는 왠지 진짜 같고 거짓 자기는 뭔가 위선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요? 이 사람 말할 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왜냐면은 융은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람들은 다 페르소나가 있다. 가면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솔직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페르소나를 줘라. 그래서 세계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 엄마일 때, 그다음에 뭐 언니일 때, 그 동생일 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융은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융하고 다르게는 뭐 참자기 거짓자기를 얘기하면서 사회화된 나에 대해 초점 맞추고 있어요? 아니면 참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자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있어야 긍정적으로 된다. 보고 있네요. 그죠? 네.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밀실 속에 나 있죠. 이게 진짜 나죠. 혼자 있을 때 편한 거. 네. 막 이거 싫어하는데 막 사람들한테 맞장구 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맞장구 안 치고 조용히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거짓 자기는 광장 속에 나.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할 때 맞춰주고 그냥 되게 보편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너무 진전성 있는 대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 좋아하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 숨는 것은 자유라고. 숨는 거는 즐거운 일인데 발견되지 못하는 거는 재앙이다. 이거 막 그 멘트가 그거 아니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 맞아요. 숨는 것은 즐겁지만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다. 이건 이제 선생님한테 되게 선생님은 한 구절을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딱 읽고 이제 조사 하나까지 마음에 딱 들었다. 내 마음을 대변해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숨고 싶은 마음은 왜 숨고 싶겠어요? 민서같은. 당연히 두려우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사회의 시선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나를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 그렇죠. 진짜 나의 징그러운 마음을 누군가가 볼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죠. 사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렇게 숨겨놓고 막상 내 내면을 봐달라고. 그렇죠. 그 인간이 창조를 하고 인간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유, 문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부 다 참 자기를 알아달라는 얘기죠. 거짓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늘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겠어요? 이게 진짜 난데 너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숨어 있는 건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내 참자기를 누구한테 들키는 걸.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 들키고 싶다 이거죠. 거짓 자기는 들킬 필요가 없죠. 어차피 자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함께 그 모습을 감흥해서 닫고 싶다. 그런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항상 되게 분노의 일기를 쓰면서 어딘가 있을 나의 이 전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친구를 되게 찾았죠. 그런 멘토를 찾고 싶기도 했고. 근데 실패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날 찾지 못했고. 근데 그게 인생의 되게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인생에서 누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말이 쉽지 있는 그대로가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자기가 순도가 한 20%밖에 없을 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데 편견이 아니라 진짜 나를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감은 안 해도 되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경험치나 사고가 다르니까. 근데 얘가 정말 내 말을 느껴서 응하고 있구나. 내가 감흥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되게 짜릿하죠. 단지 도파민 이상의 것을 분출해요. 민성 그런 적 있나요? 아직은요. 그런 사람에 대한 갈구하는 점이 있는 건 없고요. 아니면 뭐 민서의 가족들이 그런 점을 잘 호응해줘요? 민서의 참 자기를. 네. 그래? 호응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민서의 사회적 자기와 참 자기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학생이고 신분이,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사회에서 나가서 뭔가 제가 한 말로 인해서 뭔가 오고 가는 일이 없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지 없죠.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곳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의 바르게 굴고 어, 그래도 내 기분이 나빠도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편이 있는 것 너무 같긴 해요. 솔직한 거는 상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너무 솔직한 건 공격성이에요. 민서는 공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공격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 아닐까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의견을 얘기해서 상대가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걸 다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이거는 공격이라 생각하죠. 되게 정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설득하는 거를 공격이라고 느끼진 않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례한 걸 되게 솔직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막 무례하게 궁금한 것들을 막 날리는 경우 있잖아요. 너네 집 몇 평이야? 뭐 이런 얘기 있죠. 너 몇 킬로야? 뭐 이런 건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궁금한 것보다는 무례한 게 더 큰데 거기에 대해서 무례한 게 진짜 자기인가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저 무례한 자신을 숨길 생각이 없네. 자기 손해 아닌가? 근데 참 자기는 사실 집에 오면은 다 그래서 가족끼리 나오죠.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죠. 그쵸. 그래서 엄청 그렇죠. 그래서 형제자매랑 엄청 싸우고 엄청 이런 많이 거죠. 싸우고 막 밖에서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막 집에 오면은 막 작은 소리에도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막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서 자기 이미지가 좋은 사람일수록 집에 오면은 막 그렇게 더 신경질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저 가짜구나 진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참 자기를 되게 공격적이지 않게 드러내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되게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연예인들도 쟤는 진짜 같다. 그것도 다른 버전의 거짓 자아겠지만 진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생생한 사람들. 이 사람 진짜 같은데? 뭐죠? 그 사람이 악동 뮤지션의 남자? 찬혁? 이찬혁? 예, 진짜 같아요 그 사람은. 뭐 그것도 여러 종류의 거짓 자아겠지만 진짜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보게 돼요. 뭔가 좀 뭐지? 끄는 매력이 이 진짜는 뭐지? 라는 느낌이죠. 꽁꽁 싸맨 나는 못 드러내는 진짜 자기를 드러내는 건 뭘까? 이런 생각 궁금하죠. 보통 매력은 다 거기서 오죠. 진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뭔가 끌린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도깨비죠. 근데 도깨비네. 인간은 사실 모두 다 이러잖아요. 거짓 자기를 드러내고 참 자기를 숨기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그것도 그 사람의 거짓 자기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참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러니까 신나죠. 매력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 자기를 드러내면서 돈까지 벌어요. 아주 좋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버전의 참 자기가 있는데 아주 무의식적인 참 자기는 자기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헤집어 보고 자기 집에 지하 계단에 많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참 자기까지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참 자기까지 드러내야 하는지 허용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곳에서 막 공격성이 드러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막 꽁꽁 숨겨놨다가 갑자기 거기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쟤는 왜 저러지? 그 뭐지? 뭐라고 말하지? 딱 쌓아놨다 갑자기 터지는. 그냥 급발진 하는 거죠. 발이 있었는데. 반동 형성이 되는 거죠. 억압을 하다가. 그것도 인상 깊은 게 있다면.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술이나 문학 그래서 공격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술이나 문학,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기, 아니면 창조 활동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 낳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창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공격성이 많이 해소됐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딸을 낳고. 선생님은 진짜 공격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억압돼 있는 사람. 그래서 근데 뭐 민서가 보기엔 선생님이 공격성을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가진 거에 100분의 1도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재미가 없죠. 사회화된 내가 재미가 없는 이유를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자식을 낳는 것 또한 창조라고 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사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참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애를 낳는 거는 뭐 물론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음. 창조하는 것이 맞지만 그 애한테 막 참 자기를 다 보여주는 거여서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보여주는 거여서 걔를 창조하다라고 그게 아니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를 참 자기를 그 아이의 면에서 찾게 돼서 나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내가 키우다 어떤 아이, 보면서 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몰랐고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이 자꾸 재생이 되는 느낌. 그렇겠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과정은 자기의 유년하고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음흠. 기억을 못해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저랬구나. 선생님 어렸을 때 아빠가 외국에서 많이 계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 말 하는 거 있죠. 6살 정도에 하거든요. 그거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딸이 하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할까? 많은 게 해소되더라고요.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했죠. 뭐 아빠가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아빠가 늘 외국에서 바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엄마이자 아빠였어요. 우리 엄마는. 동성의 엄마이자 아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약간 그런 동성적인 거 하고 이성적인 거 둘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엄마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가 굉장히 보이시하시고 그러면서 또 엄마 같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를 엄마를 통해서 커버했는데 그게 커버가 됐는지 아니면 나를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했는지는 10대 지나서 알았죠. 그러면 아기 때는 참자기가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잖아요. 애들이 너무 편해요. 네. 애들이 물론 애들도 계산을 하거든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계산하는 거 모습까지도 되게 다 자연스러워요. 드러나고. 그 자연스러운 댄디함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 그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누가요? 내가요? 직업이랑. 네, 좋아요. 그런 면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같잖아요. 그 진짜 같다는 게 되게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진짜일 때 편안한 미소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진짜 골 때리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골 때리고 이런 애들의 그런 장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하죠. 되게 뭔가 웹툰 같은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중에 애들 이렇게 돌보는 얘기가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는 되게 개구쟁이인 애들이 있고, 되게 성숙한 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되게 성숙한 애는 뭐라 그래야 될까? 엄청 발달이 빠른 건지, 벌써 그냥 자기의 진실된 모습 말고 되게 사회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끌미끌해가지고 그냥 비눗덩어리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너무 사회화된 아이들은. 자기 욕망을 잘 드러내는 게 귀여워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원래 자기가 너무 자기를 배제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진로를 바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를 보고서는 뭔가 정이 안 가는데 자기한테 긁힌 거죠. 근데 이제 진실된 애들 보면서 또 정이 가고 걔네들한테 물론 걔는 막 똑 부러지고 뭐 잘하는데 근데 걔도 좀 짠하기도 하네요. 정이 안 그 어린 가니까. 나이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이 막 짜짜짜고 막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뭐 되게 원하는 얘기를 막 할 때 있잖아요. 막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되게 성숙한 아이들은 선생님 힘들죠. 선생님 너무 힘들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텅 비게 느껴지면 선생님은 꼭 물어보죠. 넌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게 당황했던 거 기억해요. 근데 좀 슬프다. 왜냐면 애들이 참 자기가 많은 거는 자기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강해서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곁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부모가 받아들여 주니까 참 자기를 쓰는 거죠. 근데 점점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잖아요.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회화된 모습으로 돼가는 게 아닐까. 사회화도 되고 이제 평판에 대해서 알잖아요. 학교에서의 평판, 뭐 지위 아니면은 뭐 또래 간의 압력 이런 걸 배우면서 거짓 자기 속에서 살게 되죠. 되게 피로감이 커져요. 그 피로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집에 오면 더 신경을 내지 부모한테. 그게 사춘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봄을 생각하는 시기. 사춘기가 봄을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봄이 진짜 그래서 나인 춘이에요? 거예요. 네, 사춘기가 봄을 생각사예요. 봄을 생각하는 시기인데 애들한테 얘기하죠. 무슨 봄을 17년 동안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봄을 생각하는 시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진짜 내가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나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나하고 너무 괴리가 크니까 집에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엄마를 보면 화가 나고 그런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자기 참 자기고 뭐가 거짓 참인지 모호해집니다. 모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데도 자살하는 이유가 참 자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됐을 때 기쁜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슬프다 좀. 참자기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참자기란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얘는 너 왜 이렇게 편하지? 왜 이렇게 눈이 자꾸 가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참자기와 화해를 한 거죠.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나하고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나하고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얘 너무 싫다고 막 이러면서 뒤로 이 남자를 좋아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죠. 너무 비호감인데 막 얘를 몰래 짝사랑하는 애가 너무 많아. 그 그룹이. 그거는 자기 참자기랑 닮은 거예요. 그 남자애가. 사회적으로는 되게 이상한데 그 이상한 참자기의 모습하고 닮은 거죠. 그 남자애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럴 수 사랑은 있겠다. 무의식이 투영된 거예요. 연애를 하면 뭐가 좋냐고 민서 물어봤잖아요. 네. 연애를 하면 뭐가 좋냐면 나의 남자 버전을 만날 수 있다. 여자면 여자 버전을 만날 수 있다. 내 무의식이 투영된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보통 모든 연애는 무의식이 소개팅 해주거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되고 싶은 내 안의 여성상을 어떤 여자한테 투영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놓고 왜 마음이 변했냐고 막 난리가 나는데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그땐 그렇게 본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겠지. 알고 보니 아닐 수도 있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밌게 보네요. 네. 민사가 보는 모든 웹툰의 주인공을 잘 봐요. 왜 자유로워 보이는지. 참 자기를 알기 때문이죠. 거짓 자기, 그러니까 기능으로서의 자기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매력이 없어요. 악이 있는데 그 악역을 되게 좋아하는 거는 참 자기가 되게 악하기 때문이죠. 악역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얘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되든 끝까지 밀어붙여. 재밌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가 그 사회에서의 그 사회가 찬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그렇죠. 반동이 제시한 있는 거죠.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누구죠? 그애 누구더라? 조커 같은 사람도 완전 그런 사람이죠. 사회 속으로 뭘 원할 때는 항상 되게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자유로워지면서 막 춤도 잘 추고 그렇네. 조커. 막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정말 자유롭게 느꼈어요. 항상 계단 오르고 싶어 했고 남을 웃기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네,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그냥 나는 그냥 약간 좆대라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이게 나야 라고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나야 라고 놔버릴 때 오히려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살아야 돼서.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유난히 대한민국은 맨날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고 사회윤리라는 과목이 있고 국어도 그렇고 근데 모든 과목들에서 다 자아 정체성을 잘 실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원하는 것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고 모두가 틀에 갇힌 똑같은 근데 약간 형태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양의 문화가 좀 그런데 동양의 문화 자체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나 뭐 유럽권에서는 그냥 help m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한 사회예요. 개인 사회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막 신분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리, 도덕, 그 공동체 의식이 되게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되게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뭐 장점과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잘 그 위기 모인다거나. 속에서는 내가 막 총을 쏴고 있는데 내 뒤에서 총 한 방 쏴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맞잖아요. 물론 서로에 대한 눈치를 보는 문화는 잘못됐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한 사람은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 한국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항상 정말 차가운 표정으로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재앙에 특화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화끈하잖아요. 근데 그 화끈한 게 이제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화끈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의 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때 판 깔아주면 되게 흥이 많고. 알고 보면. 뭔가 그 흥이라는 게 세상에 뭐냐면 진짜 나를 드러냈을 때 나오는 즐거움. 가짜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오셨다고 막 이분 얘가 지금 구판을 벌렸다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나하고 만난 거예요. 접신. 나를 진짜로 만나본 경험. 거죠. 근데 진짜 나를 만나는 경험은 되게 아주 작은 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집중되지? 진짜 나 만났어 이럴 수도 있어. 이 글 읽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냥
궁금한 점이보다는 되게 읽으면서 맞아 되게 이입이 나는 엄청 되게 가는 그 것 같아요. 말 위니콧의 말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숨어 있고 있는 건 즐거움이라고. 숨는 건 즐거움이라는 게 어딘가 누군가 발견해 줄 것 같으니까 즐겁거든요. 근데 발견되지 못하는 그 슬픔, 그것도 좀 공감이 돼요. 사람이 자기도 숨기기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숨어 있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좀 친절한 어른을 만나면 아이들이 진짜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런 건 좀 짜릿하고 재밌는 일이죠. 나도 숨어서 바빠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린 애들이 너무 지금 뭐 중학생 애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잖아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근데 그게 되게 슬픈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달라고만 하면 그럼 누가 발견해요? 발견할 사람이 없잖아요. 민서가 그런 호밀밭에 파수꾼 같은 사람 돼주면 되죠. 근데 그게 내 손해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줘요? 야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 되게 다른 것 같아도 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공격성이나 나쁜 걸 드러냈을 때 그 이면을 읽어보면 되죠.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니까 좀 다르지 않아요? 근본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두려움. 사람들이 근본적인 욕구는 뭐 힘에 대한 욕구 있죠. 자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 거의 다 있고요. 근데 아닌 사람,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자유에 대한 욕구. 통제하고 싶으면서 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유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재미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우월감을 갖고 싶은 욕구. 이 5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버림받을까봐. 아니면 능력이 없어질까봐. 급발진하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할 걸 안 건들어도 인간 사이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급발진을 하게 서로 막 부딪히는 거죠. 버림받는 걸 무서워하는 여자가 무능한 걸 무서워하는 남자를 막 건드려. 그럼 서로 막 부딪히겠죠? 너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쓸모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을 캐가지고 알아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관찰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더 재밌죠. 근데 어떤 사람을 사력 있게 보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진짜. 어떤 사람을 되게 자기만의 세계에 자기 안에도 들어가 있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을 깊게 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자기를 되게 깊게 보는 사람은 남도 되게 깊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죠.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깊게 파봤으니까 남도 깊게 볼 수 있죠. 아니 국어를 파봤어야 영어를 잘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거죽밖에 없는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변만 가고 나서 바다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깊은 해줘야 뭐가 있는데. 그리고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어하는 표정이라서. 뭐 웹툰 주인공들도 자기 자신을 되게 모르다가 막 고난을 겪다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함께 확장하잖아요. 혼자서 확장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때요? 사람이 혼자 확장하겠어요? 그렇게 대단해요? 안 돼요. 인간이 비롯되지 않는 성공은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려면 인간이 필요해요. 부딪혀 봐야 되고. 네, 부딪혀 봐야.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참자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참자기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주입시켜 놓은 참자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그걸 깨닫고 되게 부모들이 싫더라고요. 되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냥 착한 아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막내니까. 아무리 봐도 착한 아이 쪽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주입해서 마치 막 사자 보고 그렇게 고양이 식빵 자세를 하고 그루밍을 해달라고 기다리고 만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참 재미없다. 이게 뭐야? 묘한 가스라이팅. 그 눈이. 근데 그 시절에 대부분 부모들은 조용히 지나가기 원하잖아요. 그쵸? 드센 딸이 오빠를 학상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얘기하고 싶은 캐릭터나 있어요? 난 이 캐릭터가 매력있다 라고 느끼는 캐릭터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애니를 봐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반대 입장인 애들이 있잖아요. 악역들 흔히 말해서
근데 걔네들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스레전의 스쿠나를 더 좋아하고 왜요? 그 다음에 나이오로 아카데미아의 그런 악역 애들이 조금 더 이입이 더 같고. 이유는요? 참자기 같아서요? 그냥 되게 멋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게 멋있는 그게 거 아니에요? 멋있어요? 자기한테 어차피 집중하고 자기 있어서? 인생인데 음.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더 뿜어져 나서. 근데 그 자아가 너무 비대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악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쵸. 상관없어요. 픽션이기 때문에. 패션이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운 주인공이 원래부터 인기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주인공 또 이입은 가는데 그러니까 엉뚱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인기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맨날 밤티라고. 사회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나는 이타도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매력 있게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그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짓자를 발달시켜야 사회가 잘 굴러가죠. 맞죠? 그렇죠. 참자기만 발달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참자기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한테는 거짓 자아가 발달될수록 사회가 안정화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 부품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픽션을 보는 거고. 예전에는 되게 개인화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은 지금 참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학생 때하고 있을 때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내 선생님이 가끔 지나가다가 물이 지어 있는 학부모를 보고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참 자기 어렸을 때 나를 드러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 아줌마도 무섭다. 나도 아줌마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아줌마를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의 참 자기는 아이들과 있을 때 많이 드러난다. 민서는요? 민서는 참 자기가 뭐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있을 때?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자기를 막 드러내지 못하면은 갑자기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이 범람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급발진을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저요? 너도 그런 편이죠. 갑자기 막 울거나 이게 왜 울지? 그럴 때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혼자만의? 언제 이제 적정성이 생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히키코모리처럼 막 집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참자기가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억압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도성 없는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그러니까 낮구나. 이제 그냥 거기서만 있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얕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미음사라고 재미있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깊다. 근데 깊다고 지루한 건 아니에요. 깊으니까 재밌겠지. 그런가요? 깊은 걸 지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가.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잘 지내고 자기 자신 탐험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이 있다. 그게 자연스러움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니까. 거짓짜기, 참짜기 이 글을 읽고 가장 재미있었던 걸 한마디로 하자면 창조하다라는 말이 뭔가를 생성해서 새롭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참 자기를 드러낼 수단과 그렇지. 가능성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냥 수다도 돼요. 수다를 떠는데 나를 드러냈다. 그럼 그거 창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머리를 갑자기 그런 애들 있잖아요. 되게 조용한 애인데 머리를 새노랗게 하고 왔어. 그 애들이 다 미쳤냐고 했는데 너무 편해. 그것도 참자기를 드러낸 거죠. 패션도 선생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참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쟤는 저거 왜 입을까?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서 편안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쟤는 저거 왜 입을까 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쵸.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아니 막 진짜 부잣집 딸인데 갑자기 히피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데 너무 잘 어울려. 이런 애들 있어요. 패션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머리, 눈썹에 뭐야? 갑자기 눈썹에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막 고속도로를 냈어. 너 왜 그랬니? 근데 되게 편해 보여. 그런 걸 해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그것만 할 수는 없는데 가끔 해보는 거 나쁘지 않죠. 그것만 하다가는 아수라장이 되겠죠. 뭐야? 글 읽었나요? 글을 읽었죠.
내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숨는 일은 즐거운 일이지만 발견되지 못한 건 재앙이다. 그 말을 하고요. 재앙 끝나지 않은 재앙 나도 만나기를.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나의 인생의 멘토를.